2023 1등가 한우만천배 주크 코리아리그 6라운드 세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유지 파트너스와 오산시청, 오산시청과 유지 파트너스의 오늘 세 번째 경기 중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3경기부터는 엄지호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선 사실 이 경기가 너무나도 명경기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기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경기도 이 경기 지금 유지 파트너스와 오산시청 경기도 중위권에서 팽팽하게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위권에서 지금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좀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지 파트너스는 2승 4패 승점 7점 8위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오산시청은 2승 3패 승점 12점 6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의 이제 그 오산시청과 유지 파트너스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 사용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유지 파트너스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앞 경기 사실은 우양의 이 경기를 보고서 조금 더 자극이 될 것 같은 유지 파트너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유지 파트너스의 이제 공기현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세타 김야훈 선수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첫 세트부터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먼저 전체 라인업은 3번 고대호, 7번 박승원, 10번 박진석, 5번 박남철, 9번 이웅걸, 2번 조영재, 1번 봉기현, 6번 김양훈, 8번 신천일 선수고요. 감독 문기상 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공격수에는 봉기현 선수가, 세터에는 김양훈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이윤걸 선수하고 한초현 선수는 있지만 아직은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봉기현 선수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전담 공격수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만큼 좀 봉기현 선수의 어깨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산시청의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번 백종훈, 22번 심강국, 5번 우재하, 1번 홍성용, 9번 김석태, 21번 김태환, 19번 박성호 선수고요. 감독 안진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청에는 이제 이성호 선수라고 공개가 별도로 있지만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이제 오산시청은 또 응원이 가장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오셨고요. 박성호 선수나 김태환 선수는 한 세대에서 같이 운동을 같이 했던 또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선발에는 홍성용 선수, 김석태 선수, 우수비에는 김태환, 좌수비엔 심강국 선수가 먼저 나오는 오산시청입니다. 자, 이번 경기 심판진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심에는 조문영 심판이, 부심에는 김효성 심판이, 선심에는 임덕수 심판과 김태수 심판이 수고하시겠고요. 기록심에는 유경렬 심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특별히 선별된 이 심판에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 24명의 심판을 선정해서 여기에 전담하도록 했고요. 거기에 선별돼서 아주 이렇게 퀄리티 높게 그 심판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오늘 배치됐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지 파트너스에게 앞서 우양의 경기를 보고 좀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우양과 유지 파트너스가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양이 2승 세트 포인트를 2개를 챙기면서 비록 패배했지만 세트 포인트를 2개를 챙기면서 승점을 이제 역전을 했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오산시청에서는 영원한 라이벌이죠. 지금 현재 이 코리안 리그에서 가장 큰 라이벌인데 굉장히 큰 자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유지 파트너스도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양과 오산시청, 오산시청과 우양하면 또 라이벌 관계인데 이게 또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앞서 우양의 경기에 자극받았을 양 팀이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공격수 홍성현 선수와 이제 봉기현 선수는 둘 다 키가 184cm거든요. 네. 그 키 같은 피지컬에서 나오는 공격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봉기현의 첫 번째 공격. 자, 잘 받아냈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오산시청. 오, 다시 한번. 자, 세 번의 터치로는 넘겨보내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터치가. 그래서 네. 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받은 명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좌수비에는 우재하 선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재하 선수입니다. 우수비에는 21번 김태환, 좌수비에는 5번 우재하 선수입니다. 아, 예. 역시 홍성현 선수가 본인의 주특기 넘어차기로 해서 점수를 가져갔고요. 이게 아마 유지 파트너 오산시청은 경기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홍성현 선수의 넘어차기 각을 얼만큼
심천일 선수가 이제 잡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홍성룡 선수의 넘어차기는 유니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넘어차기가 한 90%를 담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A 코스. 공기현 선수의 경기 출발이 좋았는데요. 지금 득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심판이 4심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라인 공기현 선수가 때린 공이 우측 라인을 이제 벗어났냐, 인이냐 아웃이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심과 선심은 바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심판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주심이 선 자리에서는 상대편 저기 우측 라인에 가깝기 때문에 빠른 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 확실한 판단을 하려고 합의심을 요청한 것 같네요. 인가 아웃에 대한 판단, 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오산시청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역시 이제 심판들의 이제 이런 경기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요 경기에 들어와서 코리안리그에 들어오면서 그런 경향들이 더 돋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A각은 잘 꺾어서 수비가 반응하지 못했는데 아쉽게 아웃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띄워놓고 공기현 A와 C코스 사이 콜플레이가 맞지 않습니다. 방금은 이제 우지하 선수, 김태환 선수 둘이 밀었어요. 로밍 볼이 되다 보면 둘이 우지하 선수 가고 있으니까 김태환 선수 오고 있으니까 받을까 생각했고 우지하 선수는 김태환 선수 자리로 가니까 김태환 선수가 받을까라고 하면서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수비에 약간 사인, 자기들의 어떤 그 팀 플레이에 대한 이제 맞춰야 될 부분들이죠. 오히려 저런 게 이제 조금 쉬운 공이 왔을 때 저런 실수가 가끔씩 나와요. 예, 맞습니다. 공이 아예 빠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어중간하게 가면 빠름으로 오면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가 그래서 놓치는 경우인데 종종 격구 일반 동호회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방금 이제 박남철 선수의 범실이 나오면서 오산시청이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공기현 연타 시도. 다리를 길게 뻗었지만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공기현 선수가 이제 살이 빠졌어요. 점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경기 지금 계속하면서 살이 빠지고 있대요. 경기를 진행하면서 예, 지금 계속 기는 살이 빠지 한 7kg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많이 빠졌네요. 이거 보니까 확실히 날렵해졌습니다. 네. 몸 상태는 근데 힘은 모르겠네요. 더 나오는지. 홍성룡 넘어차기 긴 비거리 신천일이 받아봤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어요. 3단 연결 성공. 홍성룡 이번에 B코스 다시 한번 수비 성공시킵니다. 유지의 경기 초반 수비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철 선수의 4수비 커버를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오, 박남철, 김양훈, 공기현. 다시 한번 넘어차기 시도. A 코스 성공합니다. 사실 두 번의 B 코스가 모두 막혔는데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남철 선수와 김양훈 선수의 돋보인 그런 볼 컨트롤을 돋보였고요. 마지막을 좀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지만 그런 플레이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경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수비의 집중력이 잘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순간에 실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만 그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기현 A 코스 다리를 뻗어봤지만 뒤로 넘어가네요. 이제 강하게 비거리를 내는 것보다 빠르게 낮게 가는 공격들이 요즘에도 선호하거든요. 공격수들이 빠르게 낮게 갈 것이냐 강하게 비거리 많이 낼 것이냐 선택할 텐데 방금 봉기현 선수는 전자 바로 강하고 낮게 가는 걸 선택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김양훈 세터가 잘 붙여주면서 봉기현 선수가 편하게 공격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룡. 이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공격수는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홍성룡 선수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는 공격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홍성룡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할까라고 한 거죠. 네. 근데 홍성룡 요즘에 아까 방금도 그 서브를 보셨다시피 강한 안축을 지금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안축을 쓰거나 가볍게 드라이브 쓸 수 있는 공격수는 쭉 들어오는 걸 미는 공격들로 점수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김양훈. 공기현. 자, 강하게 때렸지만 우재하가 쫓아왔습니다. 홍성룡 넘어차기. B코스. 3-3번의 도전 끝에 뚫어냅니다.
방금 홍성현 선수의 비거리가 네트에서부터 한 17m 정도 나온 것 같네요. 17m. 네. 대단합니다. 제가 이거 재봤거든요. 그 네트가 우리가 7.5m하고 뒤까지 거리가 14m 정도 나와요. 합치면 이제 한 20m 초반 네, 그렇죠. 정도 나오는데 그 거리를 거의 주파를 할 만큼의 긴 비거리를 보여줬고요. A코스 꺾어봤던 공은 아웃입니다. 봉경 선수 강하게 때렸지만 좀 빠른 공을 때리다 보니까 범실이 나올 수 있는데 타점과 리듬을 초반에 빨리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범실이 지금 1세트만 2번이 나왔습니다. 같은 자세에서. 예. 이런 거 선수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막상 공격수들은 실제 경기에서는 긴장감과 그다음에 움직이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본인의 타점과 리듬을 맞출 때에는 1세트에서 맞춰도 돼요. 네. 왜냐면 2세트, 3세트, 4세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1세트에서 못 맞춰 놓으면 약간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또 심리적인 그런 작용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0점이 맞으면서 7대5 한 점 쫓아가게 되는 유지 파트너스입니다. 김양우 세터와 이제 봉기현 세터는 이제 같은 광주 JC 클럽에서 같이 연습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온전히 다 광주 JC 팀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 파트너스가. 홍성룡 지금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방짜리인 거죠. 네. 보통의 넘어차기는 저쪽 가운데나 좌측 라인 쪽으로 때리는 게 대부분인데 거기서 틀어서 본인이 공의 외측 부분을 더 감아서 때리거든요. 그러면 네. 가길이 꺾여요. 이거를 홍성현 선수가 잘 하거든요. 높은 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차기 부분에서 다양성을 또 부여할 수 있는 선수가 홍성룡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리를 길게 뻗었는데 이미 터치가 됐다고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약 조절이거든요. 그래도 지난 경기에 비해서 오늘 봉기현 선수가 약간 더 정돈된 강약 조절을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역시 연타에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봉기현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룡 다시 한번 A코스 꺾어봤는데 김양훈 선수가 자, 받을 때 아니요. 네트를 지금 홍성현 건드렸죠. 선수가 때릴 때 네터치 했다고 본인이 손을 지금 들었어요. 홍성룡 선수가 손을 들어서 스스로 예. 인정을 했습니다. 역시 오산시청은 젠틀 스포츠에 하는 것답게 젠틀합니다. 홍성룡 넘어차기 B코스. 방금 홍성현 선수는 비거리 높이 떠지 않고 쭉 뻗어가는 구질을 선택했잖아요. 그 타점 높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코스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구질의 다양성을 좌수비는 자기한테 빨리 습득을 해야 돼요. 다리를 받는 포지션이나 모양이나 그다음에 디딤 스텝을 밟고 가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응도 박남철 선수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 B코스 득점은 긴 비거리였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드라이브성으로 걸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홍성룡 선수였고요. 봉기현 선수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봉기현 선수가 안축으로 쭉 좌수비 모서리를 쭉 뻗어 때렸죠. 근데 이게 이제 스탠딩 자세에서 때릴 수 있는 사람들 공격수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 코스를 더욱더 광범위한 코스를 강약 조절과 함께 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9대8 한 점 차이 경기 유지 파트너스가 다 따라 붙었습니다. 홍성룡, 김양훈, 박남철, 봉기현 다시 한번 넘기긴 했는데 터치가 내버리네요. 김양훈 선수와 김양훈 선수 두 선수가 저 뒷발, 옆발 너무 잘 활용하거든요. 네. 지금도 그 방금도 보셨지만 나가는 거를 감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되잖아요. 이런 감각에 있는 김양훈 선수 참 밸런스 좋아 보이고 선수 운동 능력이 참 높아 보입니다. 저런 거 이제 감각과 또 경험이 잘 겹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봉기현 선수와 김양훈 선수가 겹쳤습니다. 신천일 선수의 리시브가 너무 앞에 붙였어요. 그럼 이제 김양훈 선수하고 봉기현 선수가 쫓아가다가 바로 처리하다가 서로 이제 그 엇박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리시브는 정말 꼭 신중하게 잘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올려놓습니다. 홍성룡의 수비 살려냈고 3단 연결. 다시 한번 유지의 공격 기회. 봉기현. 우재하 선수가 참 시크하게 봤네요. 네. 그리고 그 시크한 수비를 깔끔한 마무리로 연결짓게 되는 홍성룡 선수입니다. 역시 홍성룡입니다. 놓치지 않네요. 처음에 저 B코스에서 박남철 선수에게 한 2번 정도 수비가 됐는데
아, 그때 이후엔 또 계속해서 공격해서 결국은 뚫어내네요. 넘어차기의 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바로 홍성용 선수이거든요. 아마 유일하게 이 모든 경기 운영을 넘어차기로 하는 선수가 홍성용 선수이거든요. 이 네. 코리안 리그 팀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스탠딩 자세에서 발등이나 발코 안축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꺾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간다면 홍성용 선수는 비거리를 냈다가 안 냈다가 그다음에 발등으로 낮은 타점 어깨 정도나 가슴에서 때리게 되면 쭉 뻗어가거든요. 높이 솟는 게 아니라 쭉 뻗어가는 구질이 나와요. 빠르게 가거든요. 그것과 그다음에 꺾는 거 있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홍성용 선수는 또 이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이고 아마 이런 경기를 수비수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적응하기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넘어차기 하면 그 시작점은 이광재 선수가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 이광재 선수보다 그 넘어차기 비율이 더 큰 건 홍성용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산시청에 응원 오셨죠. 오늘은 또 팻말도 좀 이렇게 또 화려하게 해가지고 오셨네요. 다양한 색깔을 준비하면서 사실 예. 저희가 먼데 색깔의 종류 다양성은 다 보입니다. 예, 글자는 안 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오산시청이 공격할 때 오산 이렇게 하고요. 예. 상대가 범신할 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제 젠틀하게 또 하신다고. 지금 저기 편말을 들고 서 계신 분이 오산시 족구협회 회장님이시거든요. 아, 네. 임원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자기 팀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산 말씀해 주신 거는 댓글창에서도 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이 현장에 못 오셨으면 댓글에서도 이렇게 외쳐주시는 오산이 있습니다. 오산은 참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오산시청입니다. 대단한 오산시청이 넉 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유지 파트너스가 한번 작전 타이머를 끊어보고자 했습니다. 저 리시브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두 번째 터치가 공격수가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용 C코스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공격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홍성용 B코스 뚫어냅니다. 홍성용 이 각은 거의 자수비로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뛰는 것하고 왼쪽으로 뛰는 것 다르잖아요. 박남철 선수 왼쪽으로 뛰면 그 디딤발이 띄운 상태에서 공격 띄운 상태에서 받기가 어렵거든요. 자세 잡기가. 네. 그걸 기가 막히게 홍성용 선수가 그런 포인트로 점수를 가져갔거든요. 대단한 어떤 그 각을 보여줬습니다.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봉기현 중간에서 공중에서 한번 궤적을 바꿔봤는데요. 수비 성공하진 못합니다. 다행히 김태현 선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선수들의 이제 부상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 족구 네트가 이제 세부치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저런 플레이가 나오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보호대를 이제 감싸놓고 선수가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그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이제 장치를 해놨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네트도 그렇고 이제 주심과 부심이 서 있는 위치도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저기 이제 다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가 저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반 동호인도 그렇게 할 때에는. 사실 저런 게 있으면 이제 몸을 날리면 다칠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게 사실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용의 서서차기. 봉견의 반격. 자, 볼이 아직 살아있는데 마지막에 넘어가네요. 봉기현 선수가 속지 않았어요. 네. 그거 안 빠지고 그걸 읽고 탁 달려왔는데 살짝 짧았네요. 홍성용 선수가 이제 저렇게 이제 안축을 스탠딩 자세에서 이제 그 세터 안각, 오른쪽으로 깊은 각을 내는 각들을 공격을 하니까 세터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 턱 났거든요. 그거를 봉기현 선수 속지 않았지만 잠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다른 때보다 홍성용 선수의 공격 패턴이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기현 선수가 마음 먹고 한번 때려봤는데 여기서 네트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세트 후반부부터 분위기를 잡았던 오산시청이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이제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1세트 중반까지 조금 팽팽한 흐름이었다가 후반부에 한꺼번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던 오산시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 파트너에서 처음에 좋았던 수비 실력들을, 조직력들을 가져가지 못하고 홍선우 선수가 한두 번 흔들어 놓은 거에 그거에 이제 당해버린 거죠. 특히 예.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들, 공격수는 그렇게 한 번씩 흔들 때가 있어요. 이걸 잡으면 계속 좋은 조직력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세트에서 홍성윤 선수가 서서차기를 무려 3번이나 시도를 했고 그중에 2번이 득점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유지 파트너스 수비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넘어차기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네트를 맞았기 때문에 비거리 살짝 낮게 더 가버렸어요. 박남철 선수가 데뷔는 좋았지만 그러나 행운은 홍성윤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궤도가 좀 많이 바뀌었던 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세트 첫 번째 스코어 오산시청이 챙겼습니다. 김양훈의 세팅, 봉결의 반격. 자, 방향을 바꿔봤는데요. 약간 이제 가속도가 붙었던 우지아 선수가 봤는데 흔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지아 선수가 이제 원래는 이제 심강구 선수라고 자수비도 있고 또 우지아 선수가 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지아 선수 컨디션이 더 좋다고 우지아 선수가 왔죠. 근데 역시나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볼터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 정도면은 오늘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강국 선수가 있고 신강국 선수가 지표도 그렇고 경기력도 좋은 좌익수비인데 그 내부 이제 경쟁에서 그 신강국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수비가 한번 나왔습니다. 봉결의 반격, 연타 시도. 김석태, 김태환, 홍성룡 살려냈습니다. 김양훈의 좋은 수비. 이렇게 하면 수비를 흔들어 놓지 한 번 더. 이번에는 그렇죠. 예 완전하게 흔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공격수들이 넣다 뺐다 몇 번 하면 수비가 쫙 벌려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공격수들이 이때 세터가 공을 빠르게 줘버리면 안 돼요. 이때 세터가 차분히 주면 공격수는 쫙 벌려놨기 때문에 그냥 툭 놓으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기본 패턴을 너무 잘 살려서 했습니다. 홍순현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수들의 무게중심이 다 뒤로 쏠려 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봉기현 선수도 거의 비슷한 코스로 갚아줍니다. 봉기현 선수가 이제 가운데를 가는 거죠. 그 우수비와 좌수비 돌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이거는 뭐 아마 경기를 보시는 시청 다 아시겠지만 이 코스는 다 거의 뭐 90% 이상 점수를 다 내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들어가기만 한다면 수비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위치예요. 예, 맞습니다.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봉기현의 서브. 김석태. 자, 홍성룡의 C코스 공략을 잘 받아냈던 박남철이고요. 우재하, 홍성룡, 김석태. 수비 한번 성공했습니다. 봉기현 선수가 저렇게 지금 때리는 과정에서 궤적을 좀 많이 바꾸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타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살짝 빗맞습니다. 때리는 과정에서 이제 궤적을 바꿔버리면 수비는 굉장히 뛰어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를 끝까지 발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이제 점수 5점 요새에 넘어가면서부터는 공격수의 이제 의도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적인 그런 경기 운영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수가 한 번 한 번의 공격이 한 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다음 공격들에 대한 그 밑받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패턴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오! 봉기현 선수가 어려운 동작 속에 공을 살려냈습니다. 홍성룡. 김양훈. 봉기현 연타 시도. 김석태가 잘라 나왔는데 커버하는 과정에서 약간 겹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남철 선수가 지금 이제 그 홍선우 선수의 넘어차기를 계속 잡아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때 이제 박남철 선수가 홍선우 선수의 각을 잡았다면, 왜냐면 수비수들이 이제 공격수의 각을 잡는다 그래요. 네. 이 선수가 요 정도 각이고 그러면 위치를 잡거든요. 이걸 만약에 다 잡았다 그러면 이제 홍선우 선수 힘들어지는 거고, 요거를 틀려면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세트 첫 번째 그 홍성룡 선수의 B코스는 막아냈던 박남철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선심은 아웃, 주심은 경기 계속 속행을 지지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황에서 득점입니다. 예, 방금 이것처럼 홍성현 선수가 길고 땡기로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비수들이 위치를 잡으면 딱 그 거리를 잡아놓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각을 여유롭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땡겨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몇 개를 해놓고 또 다시 또 뒤를 벌리고 이렇게 해야 수비수들이 계속 긴장하면서 긴장 속에도 터치에 미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걸 노릴 수도 있습니다. 홍성룡의 서브로 경기는 이어집니다. 공기현 A 코스. 홍경현 선수가 지금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는 살짝 꺾어 때리는 거죠. 여의치 않으면 공격수들은 저렇게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없겠다 싶으면 살짝 힘을 빼면서 꺾어요. 완전히 힘을 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비거리도 안 나오고 그러나 공은 쭉 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쭉 뻗어나가는 힘은 있고 이런 경우들 종종 점수를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는 네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연습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감각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공격들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또 판가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지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봉기현 선수가 일단 멋진 공격 잘 받아냈습니다. 봉기현 선수가 앞선 경기들을 보면 좀 강공을 고집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정돈되고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합니다. 지금처럼 각도를 이렇게 변화를 주는 공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도 또 이렇게 멀게 하고 짧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네. 이런 공격을 적절하게 잘 섞으면 굳이 내가 많은 각을 내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봉기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2세트입니다. 유지 파트너스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는 이제 오늘부터 경기 중에 기록신께서 이제 순번을 이제 숫자 표지판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홍성룡, 박남철이 쫓아왔습니다. 확실히 박남철 선수가 상대 그 각도에 대한 입력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홍성룡, 결국 그것을 피하기 위해 좀 크게 꺾었던 홍성룡의 범실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범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수비가 튼튼하면 공격수를 더 무리하게, 더 강하게 때리는 성향들이 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뚫어야 되기 때문에 뚫지 못하면 본인이 그려놓은 게 그림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빼야겠다. 몇 개 강공을 때리고 몇 개 놔야겠다. 이번엔 뭐 앞에 페인트 해야겠다.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범실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안 맞아가면. 홍성룡 연타 시도. 마치 슬라이딩 태클하듯이 공을 살려내고 있는 김양훈 선수였습니다. 그림같이 잡아냈었네요. 김영훈 세터가. 김덕태 올려줬고 홍성룡 이번에 서서 차기. 아웃입니다. 홍성현 선수가 2인이 아니냐고 잠깐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심판은 아웃이라고 어필을 하지 않네요. 네, 작전 타임 대신에 오산시청의 작전 타임이 되겠습니다. 너무 2세트 초반에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앞선 장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서브 관련된 얘기를 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김양훈 선수 차례였는데 신천희 선수가 차려고 했었어요. 근데 박남철 선수가 잠깐 멈춰보라고 제지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예. 실점을 한번 막아냈던 박남철 선수였습니다. 오늘 박남철 선수 열일합니다. 네. 자수비의 그런 광범위한 수비를 봐야 되고 거기에 서브 본인 팀의 서브 실책까지도 챙겨야 되는. 네, 서브 로테이션까지 챙겼던 박남철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수비는 본인 팀의 이 범실을 막아내는 게 가장 좋은 수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남철 선수는 이제 우수비도 잘 하죠. 네. 뭐 처음에 여기 리그 첫 개막전 때 네. 유일하게 A보드로 넘어가서 수비를 해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자수비, 우수비를 다 잘하는 박남철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밌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내드렸는데 오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1세트 좀 잘 이겼는데 지금 2세트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응원을 안 해줘서 잘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더 해주실 것 같네요. 네. 또 그렇게 그런 응원의 길을 살리는 건 좋은 플레이 한 번이 또 응원의 길도 함께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홍성현 선수 같이 크게 공격을 하는 선수들은 잠깐 그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은 이제 어떻게 찾아가냐도 이제 그 팀의 선수들이 도와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트를 너무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기 리듬에 포함이 돼요. 네. 자기 리듬이 찾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기 도중에 1세트는 내가 리듬이 좋아서 굉장히 잘 들어갔어. 근데 2세트에는 잘 안 돼. 이때에는 자기 리듬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요런 때에는 좀 팀원들이 참아줘야 돼요. 버텨줘야 됩니다. 그런 팀워크도 이 족구 경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리듬 같은 걸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방책이 있겠지만 일단 그 첫 번째 처방책 중 하나인 백업 멤버가 현재 없습니다. 오산시청에 이성우 선수가 라인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홍성룡 선수가 게임 내에서 계속해서 리듬을 찾아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세트에는 홍성훈 선수가 넘어차기 역회전 공격들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2세트 와서는 또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자기의 리듬이나 타점이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아직 좀 덜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범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을 다 뻗냐, 다 뻗지 못하냐, 그리고 이게 하향 스윙이냐, 뻗어가는 스윙이냐, 아니면 가다가 멈춘 스윙에 따라서 자기 밸런스나 자기 리듬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봉견의 공격. 김석태가 잡아냈습니다. 우재가 띄워놓고 선수차기. 김양훈 선수가 저럴 때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지만 유지 파트너스가 2번 연속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봉기현 선수도 못지않게 힘을 쓰는 공격수이거든요. 근데 공의 빠름과 느림이 교차되면 봉기현 선수가 범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실어야 하는 그 예비 동작을 분명히 공격수가 줘야 돼요. 근데 공이 빨라버리면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 둘 이렇게 했던 그 템포가 빨라져 버리면 0.1초 타임 때문에 공을 빗 맞춰요. 그러면 네. 범실이 나오는 것도 방금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요 힘을 쓰는 공격수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와서 자수비나 우수비들이 제 두 번째 공을 띄워줄 때에도 세트가 본인의 전담 세트가 띄워주듯이 그렇게 차분하게 구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같이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결국 유지 파트너스가 2번 연속 좀 범실이 나오자 곧바로 이제 타임아웃을 끊었어요. 상대가 타임아웃을 위해 점수차를 딱 한 걸음 좁혔거든요. 그것을 지켜보지 못했던 유지 파트너스의 문기상 감독입니다. 그렇죠. 이제 경기가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긴박해지고 스펙타클해지고 좀 더 빨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이 분배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도 이제 공격수는 자신도 모르게 범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에 서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안정감 있게 공격도 안정감 있게 해야 되지만 수비도 세팅도 안정감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기 되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이 순위, 승점 이런 게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미 깨진 경우일 수긴 하지만 만약에 유지 파트너스가 3대0 승리를 거뒀으면 오산시청과의 순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아, 승점이 그러네요. 딱 5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만큼 이런 한 경기 한 경기 또 비슷한 이제 순위에 있는 선수 팀들끼리의 이 맞대결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공을 쥐면 봉기현 선수가 충분히 득점을 낼 수 있으니까 문기상 감독이 아주 잘 끊어서 흐름을 다시 유하게 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0대 5가 됐습니다. 김석태, 홍성룡, 박남철이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신천일, 정확하게 맞추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따라가기가 어렵게 공이 띄워져 있었네요. 특히나 저렇게 높게 뗐을 때는 회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좀 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전이 많이 걸리면 위치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공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 가만히 무회전을 들어가면 위치 선정안에 금방 딱 오는데 회전이 있으면 눈에 싹 바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넉점 차가 됐습니다. 공기현 B각으로 바꿨습니다. 수비 성공하고 있는 오산시청 그리고 홍성룡의 공격까지 그리고 득점까지. 방금 홍성룡의 힘이 이겼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노바운드하고 때린 것하고 원바운드를 가지고 때린 것 차이가 뭐냐면 공격수가 힘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그 예비 동작 스트로크 구간을 주냐 안 주냐거든요. 네. 방금은 홍성룡 선수가 잔뜩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박남철 선수가 그동안 됐던 그런 터치감이 아니었고 더 확실하게 돼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 삐져나갔죠. 딱
말 그대로 힘으로 뚫어냈던 홍성룡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하지만 유지 파트너스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봉기현도 힘으로 뚫는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네. 11대 7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똑같은 자세인데 왜 공이 삐져나가느냐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비수 발에서 삐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C코스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방금도 박남철 선수가 끝까지 공을 보고 발을 뻗었어요. 근데 이번에 구질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은 같은 동작이지만 발코, 발등, 발날, 그다음에 발의 안축을 이용해서 구질을 바꿔줘요. 살짝. 그러면 거기에 적응되지 못한 수비수들은 똑같이 발을 댔고 똑같은 속도로 댔지만 그게 삐지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돼서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공격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유지 파트너스의 반격. 봉기현, 홍성룡을 노려봤는데 홍성룡 선수가 확실히 수비력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룡 넘어차기. 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방금 홍성현 선수가 방금도 이제 역회전 공격으로 했고 신천에서 뒤로 빠져 있다가 그 역회전 공이 바운딩 되면서 이제 공에 위력을 죽어가지고 비거리를 못 냈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홍성현 선수의 흔쾌한 그런 본인의 타점에 맞는 공을 몇 개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거죠. 예, 경기 중에 선수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타점과 리듬을 잡기도 합니다. 점수 차이가 순식간에 줄었습니다. 2점 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족구는 굉장히 순간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홍성룡. 자, 받아내고 있는 유지 파트너스 봉기현의 반격. 쫓아와서 우재하가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홍성룡 코스 바꿨습니다. 자, 김영우 선수가 아니, 역동작은 진짜 최고입니다. 서서차기 연타 들어갑니다. 이게 이래서 우리가 넘어차기든 안쪽이든 발등이든 발코든 강한 공격을 이래서 필요한 거죠. 강한 공격이 2개, 3개가 들어갔어요. 홍준호 선수가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를 이용한 공격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홍성호 선수도 한결 마음의 동작이 가벼워 보입니다. 한 점 차입니다. 5점 차까지 벌어졌던 경기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대신에 문기상 감독은 좀 이제 수심이 깊어졌고요. 네. 특히나 문기상 감독은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쓴 상태에서 점차가 더 좁혀져 버리니까 조금 더 쓴 침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했던 흐름을 깼던 봉기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트를 맞고 점수를 가져가든 정확하게 때려서 점수를 가져가든 10점이 넘어가서 점수를 가져간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깊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끄는 거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 좋은 거죠. 유지 파트너스에게. 어떻게 넣더라도 한 점입니다. 족구에는 2점 슛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10점이 넘어가서부터는 이 1점 1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점점 절벽에 이제 다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점수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점수일 것 같습니다. 홍성룡 B코스 박남철이 수비 0점 조정이 됐습니다만 살짝 길었네요. 김양원 세터가 이제 박남철 선수가 슬라이딩에서 잡아냈고 이것이 역회전이 걸리면서 네트 앞에 떨어진 것을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제 안 넘어갈 줄 알았던 거죠. 김양원 네. 선수 판단에는. 그러나 그 판단과 다르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럴 때는 이제 공의 위치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범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이 10점이 넘어가서 이 서브 범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홍성룡 선수가 이제 몇 번의 서브 때렸는데 다 세게 때리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박빙이니까 약하게 좀 때렸는데 그게 범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초지일관 아쉽네요. 홍성룡 박남철이 이번에 쫓아왔습니다. 위치 잡은 거죠. 거리 김양원, 위치를. 봉기현, 김석태가 몸을 날렸습니다. 홍성룡 연타 시도! 모든 수비를 속여냈습니다. 역시 홍성현 선수가 본인의 넘어차기로 나는 경기 운영을 하겠다. 각을 빼고 길게 빼고 낮게 빼고 그다음 그 사이에 놓겠다. 이 홍성현 정말 잘해요. 네. 이걸 정말 잘 이용했던 그런 점수였습니다. 13대 12가 됐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양 팀 모두 작전 타임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봉기현. 봉기현 선수가 저렇게 공중에서 각을 잘 바꾸고 결국 두 명의 선수가 역모션이 걸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재하 선수와 신강구 선수가 좀 안 맞았죠. 그리고 봉기현 선수도 호쾌한 그런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비거리스 공격을 하거든요. 네. 이런 공격들이 봉기현 선수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3세트 때에도 경기 운영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지 파트너스가 2세트 세트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오산의 공격 기회. 홍성룡. 홍성룡 선수도 지금 차는 순간 또 각도를 바꿉니다. 홍성훈 선수가 이제 발코로 공을 때렸어요. 네. 보통은 발코보다는 발등이나 발 안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번엔 발코로 쓰니까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발등을 썼으면 신천지 선수한테 잡혔을 거예요. 근데 네. 그 공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서 그 발의 위치를 사용해서 코스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공격, 대단합니다. 저걸 또 넘어차기에서 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동작이 아닌데. 그게 맞습니다. 쉬운 그렇죠, 동작이 맞습니다. 아니죠. 그대로 때립니다. 일단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오산시청. 참고로 우재하 선수는 왼발입니다. 주발이 왼발이에요. 봉기현 공격 기회. 자, 동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B코스 완벽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강난철이 거리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봉기현 A코스 꺾습니다. 김석태. 우재야. 그리고 홍성룡. 오, 살았습니다. 지금 예, 살았어요. 네, 살았습니다. 3바운더리 넘겨보냈습니다. 흔들었죠. 반하차 어렵게 살려보냅니다. 지금 네트 터치도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랠리 길어지고 있고 이 마침표 홍성룡이 동점을 향해 갑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홍성룡 선수의 이제 감각적인 그런 각을 트는 것도 좋았고 유지 파트너스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수비수들 계속해서. 네. 근데 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네트에 톡 떨어뜨리는 감각적인 그런 토킹 같은 것도 넘어 토킹이죠. 이런 네. 것도 너무 홍성룡이 잘했지만 이거에 봉기현 선수와 김양훈 선수가 대응을 잘해줬고 그러면서 경기는 빨라졌고 이거를 홍성룡 선수가 감각적으로 각을 틀면서 점수를 가져가는 아주 멋진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상대 B코스 쪽으로 수비를 이동했던 유지 파트너스의 4명의 수비수가 모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트의 마지막 포인트 홍기현, 김태환. 자, 안테나 바깥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홍기현 선수가 이번 세트 챙겨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3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3세트로 가겠습니다. 2세트 끝에 끝까지 갔습니다. 정말 14대 14까지 갔던 마지막 승부에서 봉기현 선수의 한 방이 상대의 방패를 뚫어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3세트 양상이 어떻게 벌어질까? 여기에서 어느 한 팀을 일방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4세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빙에서 딱 고무들이 탱탱하게 쫙 팽팽하다가 턱 넣으면 그냥 탁 풀려버리잖아요. 네. 우리 경기가 그런 경우는 종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영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세트 초반에 만약에 한 팀이 좀 리드를 가져가면 그대로 4세트까지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팽팽했던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수들도 그 텐션이 확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오거든요. 이제 봉기현 선수와 김양훈 센터, 그다음에
심천희 선수, 그다음에 이제 박남철 우수비. 오늘은 처음부터 유지 파트너스는 이 경기는 잡겠다라고 작정하고 이제 공지상 감독이 지금 했거든요. 네.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산시청은 이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환 선수가 빠지는 것 같네요. 예, 김태환 선수가 빠지고 신강구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좌우도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왜냐면 우지아 선수하고 김태환 선수하고 가운데로 오는 볼은 수비 가운데로 오면 김태환 선수는 오른발인데 왼발을 대야 되고 우지아 선수는 왼발인데 오른발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미룰 수 있는 성향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는 둘 다 왼발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오는 공들은 이제 우지아 선수가 전담으로 이제 받도록 아마 할 거예요. 전 세트에 있던 가운데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겹쳤던 장면도 전 장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지 파트너스가 이번 세트 첫 번째 득점 가져갑니다. 강한 발코 공격으로 해서 낮게 쭉 뻗어가는 공격으로 해서 이제 가져갔고요. 이런 패턴들을 짧게 가는 패턴들 김양훈 센터가 또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1대0의 스코어에서 이어지는 오산시청의 공격. 홍성용. 자, 받아냈습니다. 심채현 선수가 언제 저기까지 갔나요? 네, 수비가 살짝 겹칠 뻔했지만 잘 받아냈고 이번에는 거의 같은 코스 하지만 수비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홍선우 선수가 몸으로 자기가 방향을 바꾼 거죠. 네. 보고 있는 방향을 들어가지고 자수이 박남철 선수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박남철 선수는 또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수비에서 이걸 자꾸 적절하게 섞여서 해주면 쉽게 넘어차기로도 경기 운영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홍선영 선수입니다. 일단 2세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남철 선수가 상대 코스를 어느 정도 읽었다라고 느껴지게끔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깨기 위한 홍성용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김양호 띄워놓고 공기현. 우지하가 오른발을 쭉 뻗었습니다. 넘어차기. 김양훈 뒷발로 토스. 아주 감각적으로 잘했습니다. 자, 홍성용의 사서차기가 관통합니다. 스탠딩 자세에서 저런 공격들이 통하니까 홍선우 선수는 기분 좋은 점수이죠. 네. 저렇게 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탠딩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로 요즘에 공격의 패턴 예전에는 한때에는 족구가 5년, 6년 전에는 넘어차기 공격으로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현대 족구는 스탠딩에서 넘어차기를 또 가져가는 족구 이렇게 또 족구의 공격에 또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오산시청에서는 현재 심광국 선수가 왼쪽 수비, 우디아 선수가 오른쪽 수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수비를 뚫어내고 있는 봉기현. 봉기현 선수에게 이제 바운드를 주니까 봉기현 선수가 차분히 벌 수 있어서 공을 집중하면서 감각을 뺄 수 있는 그런 구질로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시켰고요. 이게 이제 투바운드, 쓰리터치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띄워놓고 홍성용 B코스. 이게 통하기 시작하면 유지 파트너스 수비진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박남철 선수가 이제 홍선 선수가 이제 채수를 쓰거든요. 채수라는 건 홍선 선수가 허리를 써요. 허리를 쓰면 방향이 바뀌거든요. 네. 이번에 박남철 선수가 그걸 아주 대응을 못했잖아요. 3세트는 그렇게 잘했는데 이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계속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홍성용의 서브 범실.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선영 선수는 그 안쪽 서브를 이래도 뭐 점수를 주든 아니면 흔들어서 자기가 점수를 가져오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또 강하게 때리던 선수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약하게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철이 이번에는 읽어냈습니다. 봉기현 넘어차기. 봉기현 선수 넘어차기 처음 했는데 이것이 아깝게도 발등을 네. 맞았지만 쭉 뻗어나가고 말았네요. 조금은 강하게 맞으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런 것들이 들어가면 수비 혼선이 생기거든요. 예. 저게 안 들어가면 수비가 안 바뀌어요, 틀이. 근데 이제 공격에 변화를 주는 건 좋지만 득점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네모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스포츠에서는 역시 범실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김양훈의 토스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공격 기회 홍성용. B코스 박남철의 수비.
공기현, 심강국이 쫓아왔습니다. 홍성룡, 박남철이 받았습니다. 네, 속지 않았어요. 넘어차기 연타 잘 받아냅니다. 심강국, 오, 좋은 수비가 났습니다. 야, 신강훈 선수 대단하네요. 심강국과 김성태가 연이어 몸을 날렸고요. 공기현, AC 각을 뚫어냈습니다. 발코로 아주 강하게 때려서 비거리성으로 쭉 뻗어도 발을 댈 수 없도록, 아예 대응할 수 없도록 아주 기분 좋게 공기현 선수가 뚫어서 가져갔습니다. 사실 토스 세팅도 그렇고 때리기 직전까지 거의 A 속공 쪽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게 만들어 놓고 AC를 뚫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기현 선수가 지금 그 본인의 팀복에 땀이 흠뻑 젖었어요. 네, 바빠요. 하지만 아직까지 최소 2세트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룡, B코스 쪽, 박남철 선수가 0점 잡았어요. 다시 한번 홍성룡, 다시 한번 공략했는데 수비가 됐습니다. 봉기현 강하게 길게. 홍성룡, 김영훈 세타가 맞았어요. 네, 피하는 움직이면서. 과정에서 지금 등 쪽에 맞으면서 바디 네. 터치 실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세터는 항상 연타를 잡으려고 꼭 들어가거든요, 안쪽으로. 보면서 들어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는 세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맞는 경우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세터의 숙명입니다, 그거는. 네, 역시 이제 홍성현 선수는 그건 이제 미안하다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줬고. 연타를 잡기 위해선 좀 세터가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길게 빠질 땐 피하는 동작이었는데 거기서 맞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김영훈 세터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띄워놓고 공기현 연타, 김석태, 홍성룡, 수비가 됐습니다. 공기현, 심강국 선수가 수비 들어와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룡, 범실이 많지 않은 선수인데 여기서 범실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신강구 선수가 범실을 했어도 괜찮다라고 박수 쳐주면서 홍성현 선수의 그 경기 운영 이름 공격의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주네요. 응원을 해줍니다. 이런 플레이 좋네요.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3세트 저희가 이제 한쪽에 크게 벌어지면 그대로 흐름 갈 수 있다 했는데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팽팽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2세트 종반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아마 요 3세트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띄워놓고 홍성룡, 자, 연타 수비가 됐고 봉기현으로 이어집니다. 우재하, 심강국, 홍성룡, 약간 뒤쪽에서 오는 공을 때렸는데 범실입니다. 홍성현 선수한테는 낮았어요. 공의 바운드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184죠. 길게 때리는 선수죠. 그러면 높이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홍성현 선수는 이미 자기 리듬에 힘을 실는 그런 생체의 그런 박자와 리듬이 있어요. 이거를 못하게 하면 홍성현 선수 범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대5가 됐습니다. 홍성룡. 자, 박남철 선수가 수비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 성공시킵니다. 아주 라인에 딱 떨어진 것 같아요. 엔드라인에. 네. 아주 팔코에 이거는 엄지발가락 쪽이 아니고 깨끼발가락 쪽에 쭉 쓱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원구질이 나오거든요. 쫙 슬리비한테 쭉 뻗어가듯이 봉기현 선수의 맞추는 부위를 정확하게 맞춰서 구질을 가지고 점수를 가져가네요. 거의 뭐 선에 맞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깊숙한 코스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물찬 제비처럼 날아갔거든요. 홍성룡 이번에 A 코스로 꺾어봤는데 수비가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홍성룡 선수가 조금 답답해집니다. 이제 세팅을 얼만큼 또 해줘야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천준 선수가 아쉬움을 표했지만 수비 커버가 됐습니다. 공기현, 홍성룡. 공기현 연타, 김석태 쫓아옵니다. 홍성룡, 범실이 쌓입니다. 조금 홍성현 선수가 원하는 각을 때리기에는 네트에서 멀었고, 그러나 홍성현 선수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각만 하면 좀 안 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밀어칠 건 밀어치고, 찍어 때릴 건 찍어 때리고, 흔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끈이 예. 떨어져 버리면 아까 우리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여파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수비가 이제 본인은 아니지만 지치게 돼 있어요. 이제 3세트 가다 보면 벌써 다 양쪽 다 홍선현 선수나 그다음에 이제 봉기현 선수 둘 다 선수들이 이제 힘을 하는 공격수들이고 동작들이 크고, 네, 봉기현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근데 수비가 바빠지면 볼 터치들이 이제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 공격수들도 빨리빨리 때려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때릴 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이 템포를 찾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팀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공격이더라도 여유를 줄 수 있는 팀, 공에 여유를 주는 팀이 바로 그 팀이 이제 강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져갑니다.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물론 3세트 첫 번째 부분에서 실점이 있었지만 박남철 선수가 이 상대의 B코스 공략을 다 막아 세웠어요. 그 이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성준 선수의 리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비가 이제 왜 이제 강팀들은 왜 수비도 좋아야 되냐면 방금 이런 경우죠. 홍성현 선수가 자수비를 했던 1세트는 그쪽으로 많이 좌측 라인 때려서 점수 많이 가져갔는데 2세트에 오면서 박남 선수가 뚫리지 않았어요. 발을 무조건 대거나 살리거나 공중에 띄우거나 하면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홍성현 선수 공격수는 더 그쪽으로 더 빼고 싶고 또 점수를 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벌려놓고 싶으니까, 수비와 수비를 벌려놓고 싶으니까, 아니면 더 뒤로 빼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면 욕심이 나가고 과한 공격들이 나오고 본인에 맞지 않는 공격 패턴의 리듬을 가져가요. 힘을 더 실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박자가 조금 이제 틀어질 수 있죠. 거기서 나오는 범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한번 불러봤던 오산시청이고요. 타임아웃 이후에 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석점 차이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두 팀 다 그런 것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이제 경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용 머리 맞췄고 김석태 살려냈습니다. 김도도 감각적으로 판단 좋았습니다. 네, 저기서는 이제 직접 넘기면 안테나를 넘어가기 때문에 뒤로 한번 돌렸고요. 공기현의 힘이 심강국을 뚫어냈습니다. 저게 이제 스탠딩 잔스 안추고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속공식으로 뻗어갈 수 있는 공격이죠. 넘어차기는 수비가 뒤로도 빠질 수 있는 두 걸음 세 걸음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그냥 스탠딩에서 때려버리면 공격수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 공략이 훨씬 더 쉬워요. 간결하고 빠르게 할 수 있죠. 이게 봉기현 선수와 또 홍정 선수 간의 또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용의 반격. 자, 이 3세트 들어서 이 홍성용에 대한 수비가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홍성현 선수도 이제 다른 패턴이나 더 높은 각들 벌려줘야죠. 신천일 선수까지 좋은 수비에 가담합니다. 공기현 연타 떨어집니다. 봉기현 선수 이번에 발코 공격을 너무 잘했어요. 요 공격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우리 검지, 약지 그쪽 발가락 부위거든요. 발코도 이게 면이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스치듯이 싹 지나가요. 소리도 없이. 정말 이건 받기 가장 까다로운 공입니다. 수비수들이 잘 선택해서 잘 처리했네요. 점수 차이가 꽤 벌어졌고 이 점수 차이가 타임아웃 이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의 오산입니다. 다시 한번 유지 파트너스의 공격 기회. 네트 받고 떨어지는 거 홍성용. 김석태. 다시 한번 홍성용. 3단 연결. 공기현. 지금도 그 공격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등 부위가 맞은 것 같은데 살짝 발등라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부위가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제 봉기현 선수가 그러니까 안축이나 발등이 맞으면 강하게 뻗어가요. 근데 이렇게 역회전 받으면 공이 뻗어가지 못하거든요. 네. 이걸로 거리 조정을 해요, 또 공격수들은. 이걸 지금 봉기현 선수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봉기현 선수가 리듬과 타점이 맞았다는 거죠, 지금 봉기현 선수가. 또 그리고 참 이 3세트에서는 이 수비진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펀치이네요. 예. 네. 이제 일단 박남철 선수가 정말 잘 쫓아갔는데 김양우 선수의 두 번째 리시브가 약간 흔들렸어요. 지금 박남철 선수나 신천현 선수가 홍성현 선수의 거리를 잡았어요. 네. 이게 먼저 수비는 이거부터거든요. 가장 거리와 각을 이게 이제 50%예요. 50%. 이 50%가 된 상태에서 수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각이나 그다음에 연타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이제 지금은 유지 파트너에서 그걸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봉기현 선수의 이제 강약 주도를 하다 보니 오산시청은 수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봉기현 A 코스 깊숙하게. 김양훈이 또 완벽하게 세팅해냈습니다. 김양훈 선수가 높게 안 뛰어요. 지금 보니까 A 공격할 때 높게 안 뛰어주고 살짝 봉기현 선수의 타점에 명치나 좀 옆구리 정도, 배꼽 정도에서 맞게끔 띄워주거든요. 이러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밀어차는 형식으로 가거든요. 그는 낮게 빠르게 가요. 그러면 뒤에 우지아 선수가 대응하기가 어렵죠. 미리 가 있지 않는 한 잡기가 어렵습니다. 수비 위치를 잡기 전에 먼저 이제 공격을 선택하는 방법이었고요. 박남철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봉기현!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꽂혔어요. 네, 이번 세트 유지 파트너스는 공수 모두 거의 완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봉기현 선수 타점이 본인이 강하게 때릴 때의 타점보다 살짝 낮게 지금 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본인의 스피드를 본인이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범실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김양호 세터에 맞춘 그런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홍성용 큰 바운드 만들어냈는데요. 신천일, 박남철, 봉기현 발에 닿지 못했습니다. 따닥볼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뛰어 넘어갔기 때문에 네. 볼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이제 이러면 봉기현 선수는 공격에 자신감이 생기고 홍성용 선수는 이제 본인의 이제 조금 부담을 안게 되죠. 이거를 잘 극복해서 차라리 4세트를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성용의 서브. 김양훈, 봉기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본인이 타점이 잘 맞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럼 네트 맞고도 넘어가요. 네. 근데 본인이 위축되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네트 맞고 안 넘어가요. 결국 네트를 넘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힘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강하게 때려야 되는 거죠. 강하게 때리는 건 스피드를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3세트 세트 포인트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유지 파트너스 수비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봉기현, 우지하의 수비. 모서리에 꽂힌 공격 좋았습니다. 연타 시도. 자, 저런 연타를 정말 김양호 선수가 잘 받아냅니다. 김양훈 세터, 김석태 세터 연타 수비 잘하는 선수들 세터 중에 몇 안 된 세터 중에 선수들입니다. 봉기현 여기서 범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자신감이 과하다 보면 이제 그 힘이 더 들어갑니다. 자기 살짝 가벼운 듯한 거기서 더 가벼워지면 저렇게 범실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네. 한번 스스로 세트를 끝내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수들은 적정한 선을 본인이 컨트롤하고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게 어려워요. 아, 물론 그렇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최고의 선수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정말 최상의 선수들이 할 수 있죠. 홍성용이 가볍게 넘겨 보냈습니다. 자, 오, 양쪽 더 수비가 됐어요. 김양호 선수 거기서도 저렇게 깃발을 올리네요. 발바닥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세 번째 세트의 주인공 유지 파트너스입니다. 김양훈의 뒷발의 마법에 걸린 것 같네요. 네, 이번 오산시청은. 3세트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지 파트너스였는데요. 지금 세트 마무리가 되기 전에 잠시 경기가 중단이 돼 있네요. 네, 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세트 정말 유지 파트너스의 세트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수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유지 파트너스의 공격과 수비가 너무 좋았고요. 또 김양훈 선수의 적절한 그런 뒷발 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아주 가미되면서 굉장한 팀 분위기를 올려놨습니다. 반면에 오산시청은 조금 수비가 좀 잡혀오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그 하락 곡선은 또 내려가고 말았거든요. 이번에는 김태환 선수 다시 들어왔고 우지아 선수가 빠졌고 네. 어떤 플레이가 될지 한번 7점, 8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세트 시작에 앞서서 지금 이제 우재하 선수가 빠지고 우수비에 김태환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산시청 입장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하면 역시 공격에서 실마리 찾는 것과 상대 이 봉기현의 연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석태 선수나 김태환 선수나 둘 다 빠른 선수들이 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이렇게 막 빠리빠리 움직이면 그래도 역시 경기 운영은 스탠딩에서 공격하는 선수들이 더 유리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할지도 좀 홍선 선수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랑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기현 선수의 강한 공격이 범실이 되면서 세트 초반에는 오산시청이 앞서갑니다. 이제 이것도 있어요. 공격수들이 자기가 원래 때리는 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살짝 아래에서 계속 때리다 보면 다시 또 본능적으로 자기가 때리고 싶어하는 타점의 그런 스윙을 또 회귀가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또 이제 그 숙제가 돼요. 그러니까 봉기현 선수나 허남현 선수나 박노품 선수나 박성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높이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제 범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쭉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본인보다 살짝 낮은 타점으로 계속 경기를 했다가도 또 세트가 바뀌면은 그 분위기가 바뀌거나 리듬이 바뀌면은 그거 밸런스를 또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범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봉기현 선수가 아까 제가 3세트 때 본인의 타점보다 낮은 데서 계속 공격했다라고 살짝 낮은 데서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4세트 때에도 그렇게 계속 가능할 것인지 그 패턴을 이어갈 것인지는 봉기현 선수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잡고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잡고 해야 되고 자기 몸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범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도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경기가 중단이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코트 안쪽에 이제 미끄러운 상태 같은 거를 좀 체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사실 저희가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놔 있긴 하지만 이제 뛰다 보면 덥거든요. 땀 같은 게 묻은 거에 대해서 좀 체크 여부를 했습니다. 지금 봉기현 선수는 거의 세수를 했습니다. 땀으로. 네. 세수와 함께 득점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 방금도 봉기현 선수의 원래 타점이 아니에요. 네. 살짝 낮게 해서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봉기현 선수 원래 몸에 다리에 힘이 좋기 때문에 저런 비거리가 나와요. 김양훈 선수 입장에서는 달래면서 그 타점을 계속 유지하고 점수에 특화된 타점으로 가자. 이렇게 계속 아마 유도할 것 같습니다. 한 점 따라붙게 되는 유지 파트너스고요. 홍성룡의 선택. 자, 이렇게 코스를 바꾸는 게 통하기 시작하면 홍성룡은 살아납니다. 그렇죠. 또 방금도 홍성훈 선수도 본인이 원하는 타점이 아니었어요. 원래 홍성훈 선수는 자기 머리 위에서 때려야 하는 타점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어깨 정도에서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천희 선수가 거기서는 안 나올 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살아나야 됩니다. 오산시청도. 자, 오산시청이 살아나길 바라는 그 팬분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홍성룡 바로 때렸어요. A 코스 그렇죠. 풀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의 다양성, 무기가 곡사프도 있고 직사프도 있고 현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본인의 무기를 다양성을 갖추는 건 좋은 거죠. 방금 신천희 선수 아무 데뷔를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런 공격이 허남현 선수나 박노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한 10번씩 나오는 그렇죠, 20번씩 그렇죠. 나오는 공격이지만 홍성룡 선수이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는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희 선수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네, 전혀 대응을 자기 자리를 못했습니다. 지켰던 거죠, 그냥. 김석태 세팅. 홍성룡 넘어차기. B 코스 A 다음에 B입니다. 흐름이 좋아요. 네. A, B, C, 그다음에 C, B, A, A, C, B 이렇게 바꾸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앞 경기에도 한번 표현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버튼 누르듯이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이렇게 딱 누를 수 있으면 그만큼 상대가 어려운데
그걸 이제 게임 중에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팀의 실력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네. 공기현, 심강국의 수비 커버. 아, 정확하게 택배처럼 몰아줬네요. 아, 여기서 넘어차기 범실입니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예. 너무 저 좌측 라인을 너무 탐을 내요. 우측 라인도 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좋았고 5대1의 스코어였기 때문에 이번 범실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우측 라인을 좀 탐을 내서 좌측만 좀 탐내지 말고 우측을 좀 탐내서 꺾는 동작도 있으니까. 홍 선수 타점이 높잖아요. 살짝만 꺾어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깊은 각으로 안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활용하면 더 수월하게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홍성룡 C코스 비거리로 뚫어냅니다. 거의 비거리 18m, 19m도 나왔습니다. 네. 박남철 선수가 거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빠르게 갔어요. 그래도 박남철 선수가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 갈 만큼 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그냥 뚫어냈어요. 예, 거기도 더 나왔기 때문에 네. 박남철 선수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서브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공기현. 우지아 선수 잘 받았죠? 네, 지금 김태환 선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홍성룡. 연타가 살짝 세게 맞으면서 공기현 선수 커버가 됐고요. 다시 한번 김태환의 수비. 심강국, 홍성룡 3단 연결. 공기현.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 공기현 강하게 네트 맞고 뚫어냅니다. 역시 강하게 때리는 거 좋습니다. 네. 자신감이 때리는 것들이 네트 마크로 가잖아요. 방금은 이제 행운의 득점을 가져간 것 같아요. 뒤에 그 신강훈 선수 잘 돌았거든요. 위치를 잘 네. 봤어요. 네트가 맞으면서 공에 뻗어가는 힘이 떨어져서 이제 그래서 비거리가 되지 못해서 점수를 가져갔는데 종종 이런 점수도 있어야죠. 김영훈의 머리에 맞았고 신천일 머리로 넘겨 보냈습니다. 그렇죠. 홍선현 선수가 저런 걸 좀 해줘야 됩니다. 홍성룡 이번엔 C코스 연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강공하고 거리 뭐 좌우 중앙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좌측만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 우측에도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 열매도 따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조금씩 해내고 있어요. 버튼 누르듯이 하나씩 예. A, C, B를 변경하면서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를 지켜보지 못했던 유지 파트너스의 문기상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아마 이제 문기상 선수가 작전 타임도 하고 조영재 세터를 교체도 같이 할 것 같네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바로 앞쪽에 이제 기록심이 있는데 조영재 세터가 왔다 갔다 이제 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만약에 문기상 감독이 이거를 잡겠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갈 것이고 네. 요거를 김양훈 세터에게 좀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주면서 버디오 세터나 김양훈 세터는 안배를 해주고 그다음에 5세트를 가겠다라면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점수가 7대 4이면 좀 꽤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점수차가 제법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전략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산시청이나 이제 오산시청의 수비가 조금 안정감을 좀 찾았어요. 네. 이게 이제 수비가 주발이 오른발과 오른발이냐, 오른발과 왼발에 따라서 가운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각들이 오른발과 왼발이 그 수비를 쓰면 중앙이 더 많이 뚫립니다. 오른발과 오른발이면 중앙을 더 커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왼발과 왼발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오는 것들은 우재하 선수가 더 받기가 더 편하거든요. 왼발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잡아냈어요. 그런데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팀 플레이, 포지션의 움직임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지금 오산시청이 약간 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유지 파트너스도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더 좀 뚫어야 되는데 약간의 세팅 미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홍기현 선수의 자신감이 넘친 것들 초반에 2개, 3개가 다 범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따라붙기는 약간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경기 흐름 리듬상. 그러나 좋고 실제에서 하면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일단 세터의 교체가 있습니다. 조영재 선수가 투입이 됐고 김양훈 선수에게 휴식이 부여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세터도 세터 수비가 너무 좋아요.
요즘은 이제 세터들의 공만 잘 띄우면 된다. 이거 아니죠. 네. 수비도 잘해야 된다. 무조건 같이 똑같이 붙습니다. 홍기현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면 안 돼요. 홍기현 선수는 그 리듬이 이제 두 가지 리듬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때리는 타점이 있고 아까 2세트에서 자기보다 살짝 밑에 때렸던 타점들이 있어요. 요게 좀 교차하는 거예요. 홍기현 선수는. 근데 강하게 때리는 선수들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타점을 계속 때리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심광국의 수비 김석태, 홍성용 맞지 못하네요. 아, 이건 아닌데. 지금 저기 자, 지금 노플레이 선언을 할 것 같은데요. 주심께서 예, 정상적인 플레이였어요. 터치의 횟수에 약간의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지가 조금 상관적으로 좀 있었네요. 왜냐면 김성태 선수가 노바운드로 보냈고 네.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홍선우 선수가 다이렉트로 처리하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바운딩하고 넘겼거든요. 바운드하고 네트 맞고 나온 공을 그대로 넘겨보냈기 때문에 원터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세 번의 터치가 맞습니다. 아니, 투터치가 맞는데 투 바운드가 맞는데 네. 이거를 쓰리 바운드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노플레이 지금 노플레이가 선언이 되는 것으로 노플레이 보입니다. 선언이 또 유지 파트너스는 그냥 그렇게 인정을 다 두 팀에서 이제 잘 받아줬네요. 네. 서브 높게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범실이네요. 일단 김석태 선수는 오히려 강한 서브도 좋고 방금 이렇게 가는 서브도 좋거든요. 왜냐면 세터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공은 느린데 세터의 위치가 그렇거든요. 그걸 노리고 이제 김석태 선수가 했지만 아깝게 나갔네요. 자, 느린 상태에서 좀 상대의 각도로서 좀 괴롭히고자 했던 서브가 범실이 됐고요. 그렇죠. 이렇게 홍성용의 타점이 높아요. 홍성용의 타점이 높기 때문에 네트 앞에서 꺾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세터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럼 세터가 앞으로 오거나 아니면 우측 방향으로 쭉 빠지거나 그러면 가운데가 텅 비거든요. 그때 톡톡 놓으면 돼요. 이런 기능만 가져가도 경기를 정말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다시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기현의 공격. 뒷발로 맞춰봤지만 흘러나갑니다. 김석태는 뒤로 가고 김양우는 앞으로 가고 이런 차이가 있었네요. 저런 건 근데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각은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잘하는 선수입니다. 원체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김석태 선수가 위치와 높이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어려운 공이었고 살려낸 게 대단한 공이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예,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홍성용 방향을 바꿔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에도 우측에도 열매가 많이 있어요. 많이 따먹어야죠, 거기도. 1세트 후반에 저런 모습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4세트 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제 좌측은 열매 거의 다 따먹었어요. 네. 근데 우측 남았으니까 그쪽 따먹으면 되는 거죠. 좌우, 그다음에 중앙을 골고루 가져가면 정말 좋은 거고요. 봉기현, 김태환의 수비 띄워놓고 홍성용 신천늘이 머리 맞췄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영재 선수가 투입되고 좋은 수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용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툭 놓으면 가운데가 빈죠. 조현우 선수는 방금 쭉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홍성우 선수가 제이소에도 연타를 놓거나 아니면 각을 틀어서 짧게 우측에 네트에 짧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해서 와 있었고 신천희 선수 뒤에 빠져 있었고 이거 홍성우 선수는 그냥 그걸 보고 쭉 그냥 힘을 뺀 상태에서 쭉 미는 그런 타구성으로 그렇게 해서 경기를 운영하면 점수를 가져가 올 수가 편하죠. 11대 5입니다. 봉기현 여기서 범실까지 겹치게 됩니다. 12대 5. 봉기현 선수 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만큼 봉기현 선수 힘을 쓰는 타점이고 또 12대 5 이렇게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한 점 한 점으로 점수를 빼고 싶은 또 공격수의 욕심들이 있거든요. 1타 1점 하고 싶어 해요. 강한 공격을. 그래서 계속 봉기현 선수가 강한 공격을 또 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확실히 4세트 들어서 봉기현 선수의 연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좀 강하게 계속 때리잖아요. 네. 어렵게 3단 연결 넘어왔습니다. 조영재, 신천일, 봉기현. 자,
홍성룡 선수가 또 저럴 때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B코스 살려냈습니다. 양쪽 들어갔네요. 모두 예, 좋은 수비 한 번씩 보여줬고요. 마지막에 터치가 흔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우를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네. 너무 벌리다 보니까 유지 파트너스 수비가 그걸 대응을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지만이 이 코리안 리그에서의 공격수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이번 세트에서 홍성룡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이 3세트와 4세트 양 팀 정반대의 흐름으로 갑니다.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는 지금 봉기현 선수의 강공이 다 막히고 있어요. 홍성룡! 자신감 있게 안 하던 안축 공격을 했고, 네. 강한 파울을 냈지만, 그러나 범실로 이어졌고요. 지금 봉기현 선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돈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5세트에는 본인의 리듬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빨리 끊고 세트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타점을 맞춰달라. 이거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지금 빨리 얘기를 해서 본인 걸 찾아와야 돼요. 지금 이제 연타나 중앙 공격이나 코스 공격들이 없어요. 순전히 예. 힘으로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다시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4세트 연타가 제 기억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비거리 박남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기현 강하게 김태환과 김석태 살려냅니다. 홍성룡 저 먼 거리에서도 넘어차기 시도합니다. 봉기현 이번에 연타 시도. 예, 연타 잘해줬습니다. 자, 어려운 공 살려냅니다. 자, 랠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홍성룡 박남철이 2공 조영재 아하. 홍성룡 선수의 공격 이 각이 거의 뭐 네트에서 치자면 15도? 그거밖에 안 벌어진 거예요. 네. 그거를 쫓아가서 가는 박남철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박남철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홍성룡 선수의 각이나 모션을 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룡 선수는 이쪽에 좌측에 있는 쪽을 공략을 해서 점수를 가져오고 싶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트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는 오산시청입니다. 14대 6. 그리고 봉기현 선수의 범실과 함께 이렇게 4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봉기현 선수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팀 플레이, 팀 우선 정돈된 그런 팀 플레이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5세트에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5세트로 갑니다. 잠시 뒤에 5세트로 돌아옵니다. 앞선 경기도 지금 5세트를 박빙 경기하면서 5세트로 저희가 또 듀스까지 맞이했었는데 이번 경기까지 5세트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봉기현 선수하고 세트하고 정말 합을 잘 맞추고 마인드 컨트롤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봉기현 선수가 타점과 그다음에 전에 때렸던 2세트, 3세트 때 때렸던 타점이 달라요, 지금. 공격수는 힘있게 때리는 선수들은 자기 타점을 때리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자꾸 틀어지면 범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경기 운영이 안 되고. 공격수들은 그게 답답하죠. 내 타점과 내 공격을 때리고 싶은데 자꾸 자기 힘을 다 쏟아서 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에 반해 오산시청은 리듬을 찾아왔어요.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앙을 다 골고루 보냈단 말이에요. 공격 패턴으로. 그러면 수비를 흔들어 놓은 거죠. 이 5세트, 11점밖에 안 되는 이 5세트에서 어떻게 양상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 리듬을 좀 빨리 찾아와야 되는 봉기현 선수인데요.
이번에 연타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타로 방금 한 게 맞아요. 강하게 떨어졌으면 저렇게 안 떨어지는데 연타성으로 때렸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바운딩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밖에서 보면 보이는 부분이지만 지금 코트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자신이 4세트 연타가 없었다는 부분이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죠. 어렵죠, 그런 게. 네, 아마 문기상 감독이 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홍성룡. 오, 약간 겹쳤는데요. 살려. 내지 못했습니다. 홍선우는 그래도 강단 있게 비거를 내는 강공을 했고 박남철 선수가 뒷걸음 치면서 저걸 살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원래 뒷걸음에서 받으면 공이 뒤로 가는데 그런데 박남철 선수 세우네요. 세컨 수비를 할 수 있도록 투터치를 할 수 있도록. 저런 게 이제 목의 힘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각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공기현. 자, 여기서 범실입니다. 공격수한테 공이 가면 안 돼요. 이건 철칙입니다. 공에 세터가 띄울 때 공격수 몸으로 향하는 공격은 공격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토스할 때 너무 공격수 쪽으로 붙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기현 선수가 뒤로 중심이 뒤로 무너지면서 때린 거잖아요. 네.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조영재, 공기현. 아주 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스윙으로 때렸어요. 발등으로. 공기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두 번의 헤딩으로 넘겨 보냈습니다. 이제 흐트러 났습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연타 시도 멋진 연타였지만 수비 커버가 됐습니다. 홍성룡 연타. 신천일의 수비. 그렇죠. 뒤로 가면 안 돼요. 예, 지금도 저렇게. 토스가 공격수 몸쪽으로 쏠렸고요. 예. 연타로 세 명 사이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선수들의 이제 강팀들의 실력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강한 팀일수록 저런 상황에서 공을 살려내요. 근데 공격수 지금 봉기현 선수가 지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몸으로 그 자세를 잡았다가 뒷걸음 치면 이거 힘을 뺐다가 넣었다가 계속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격수는 지쳐요. 그러면 스윙이 늦어져요. 타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스피드도 떨어져요. 그러면 공격수는 이제 범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아무리 공을 잘 띄워도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잡아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절대 철칙이죠. 공격수 몸으로 모르면 안 된다. 그리고 뒤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기상 감독은 김양훈 세터를 다시 투입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글에 살아났죠. 이 비글에 살아나야 경기 흐름을 가져가기가 편합니다. 공기현, 심강국의 수비.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홍성룡.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숏바운드 처리를 할지 뜨고 나서 찍을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결국 네트를 걸립니다. 지친 거예요, 봉기현 선수가. 네. 만약에 지치지 않았다면 좀 더 빠른 스윙으로 네터치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몸이 지치면 때리고 나서의 그냥 다리를 걷어들이는 동작이 느려지거든요. 네. 힘을 쫙 뻗어나면서 들어오는 동작이. 지금 봉기현 선수 지금 거의 유니폼 안에가 다 젖었어요. 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반해 홍성현 선수 약간 더 여유가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사실 좀 신기한 게 예. 사실 봉기현 선수가 정상이거든요. 5세트까지 하고 이렇게 공격을 강국을 하면은 저렇게 지치는 게 정상인데 예. 홍성룡 선수 넘어차기까지 하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쓰는 공격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5세트까지 좋은 모습 이어서 보여줍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원인을 누가 주냐면 멤버 중에 세터가 줍니다. 만약에 세터가 공을 이리저리 띄워버리면 공격수 금방 지쳐버려요. 그 세터의 공이 높았다 낮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수가 그 예비 동작을 길게 가져가냐 짧게 가져가냐 하면서 거기서 또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만큼 김석철 세터와 홍성현 두 선수 간에 이제 호흡이 맞고 리듬을 일정하게 쏟다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거고 네. 그에 비해 봉기현 선수는 자기가 힘을 원활하게 쓰지 못하고 부드럽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힘을 더 과하게 쓰는 거예요. 어거지성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공격수 보시면 차이가 나요. 순간순간 봉기현 선수는 더 특히 뒤로 가는 동작은 공격수한테는 쥐약입니다. 공이 세트가 뒤로 가는 공격은 공격수에게 3배 이상 더 힘을 들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세트 초반에 그게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이 아쉬움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현, 김태환이 받아냈습니다. 지금은 네트를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석태 선수의 토스가 살짝은 붙었습니다. 붙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뭐 끝싸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끝싸움에 해당하는 그런 볼의 넘어감이었죠. 무엇보다 저런 공격이 익숙하지 않은 홍성룡 선수였기 때문에 범실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룡 넘어차기. 박남철, 김영훈이 안정적으로 머리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봉기현 선수 강하게 자신감 있게 때릴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스윙도 떨어지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일단 스윙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 맞고 넘어가는 행운의 점수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봉기현 선수 안도의 한숨을 지금 세는 거예요. 또 그 안도의 한숨과 함께 또 뒤쪽에 있던 문기상 감독은 또 기쁨의 박수. 보세요. 봉기현 선수 더블을 막 계속 훔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세터를 만나는 것도 공격수에게는 행운입니다. 홍성룡 연타 시도. 3단으로 넘겨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홍성룡의 공격 기회. 홍성룡 B코스. 홍기현 씨 저공을 좀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뒤로만 외쳤지만 어려운 볼이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박남철 선수가 받긴 했지만 너무 좋은 공격이 들어갔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홍성현 선수가 힘을 더 실어요. 왜냐하면 힘을 어떻게 실냐면 넘어차기 할 때 뒤에서 앞으로 하는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제자리에서 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몸을 실어가면서 하냐 이러면 더 공에 힘이 실려요. 그러면은 수비는 더 강하게 공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삐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살짝 삐지는 미스가 좀 나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대로 넘겨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웃이네요. 이번에도 이제 리시브가 조금 너무 붙었어요. 리시브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두 팀은 앞에 네트 앞에 세팅만 되면 무조건 점수를 내는 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시브가 흔들리면 그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격수들은 앞에 세팅만 되면 뭐 깊은 안각을 내든 아니면 좌로 깊게 강하게 때리든 아니면 가운데다 짧게 떨어뜨리든 아니면 속이든 간에 이렇게 점수를 내는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리시브가 안 되면 이런 것들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내가 가져올 점수를 못 가져가고 상대한테 점수를 하나를 주니까 2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팀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게 리시브가 2개, 3개만 나오면 여기에서는 그냥 어렵죠. 경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아니죠. 5세트에 이 5세트죠. 예, 코트 체인지 포인트를 가져갔던 오산 시청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대 3의 스코어. 봉기현의 공격. 자, 연타를 침착하게 받아냈습니다. 이어진 홍성룡. 신천이 이번에 위치를 잘 잡았어요. 네. 신천이가. 봉기현 네트 맞고 굴절된 공 김태환이 살려냅니다. 띄워놓고 찍어 때립니다. 홍 선수도 저걸 저 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네요. 저 동작을. 네. 다시 한번 홍성룡. 이번에 연타. 중요한 랠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봉기 선수 판단이 좋았어요. 봉기 선수가. 강하게 발등으로 때린 게 아니고 역회전 공격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점수를 가져갔어요. 근데 체력적으로 소모는 봉기 선수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높은 타점을 다 좋은 거냐? 아니죠. 방금 홍성현 선수처럼 높은 데서 찍잖아요. 그러면 바운딩 시간차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반응할 시간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봉기 선수가 걷어내가지고 그걸 또 점수로 가져갔습니다. 한 점 따라붙게 됐습니다. 6대 4의 스코어. 홍성룡 B코스. 박남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홍성룡 선수가 이렇게 돌이내기 왔을 때 이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킬러 수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너무 아하. 잘합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자기가 수비하고 자기가 득점하고 기분 좋겠는데 홍성현 선수. 네. 공수를 완벽하게 함께 이행했던 홍성룡 선수고 역시 5세트까지 오면 물론 공격수도 지치고 다 지치겠지만 이 많이 뛰는 좌우 수비도 많이 지치거든요. 특히 자수비는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네. 자수비는 10m를 커버를 해줘야 돼요. 자기 반경에 20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수비는 15m를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자수비 훨씬 많이 움직이는 거죠. 요즘의 공격은 자수비 쪽으로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또 그리고. 네. 특히 홍성룡 선수는 그 좌수비 쪽 공격이 더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심강국 선수의 터치가 흔들리면서
곧바로 따라붙게 되는 유지 파트너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봉기현 선수는 가운데를 더 많이 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발에 신강국과 오른발에 김태환이죠. 그러면 가운데는 두 선수 다 쓰지 않는 발들이거든요. 주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미룰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급하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공격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 그런 가운데 이제 발코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홍성룡 선수의 서서차기 연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거리성 공격을 넘어차기 공격을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서 스탠드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넘어차기 동작, 예비 동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희천일 선수가 그냥 스탠드에서 바로 그냥 툭 놔버리니까 미처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강국의 서브. 김양훈, 봉기현, 심강국 머리 맞췄고 김태환 에이보드를 넘어갔지만 공이 그대로 신강국의 넘어갔습니다. 머리를 받고 넘어갔죠. 비거리성 공격으로 잡았고 네. 근데 이게 자꾸 가운데 공격이 좋아요. 그러면 김태환 선수, 신강훈 선수는 왼발 자기의 주발이 왼발이니까 오른발보다는 머리를 더 대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면 또 그러면 포지션이 이제 흐트러집니다. 이제 몰려요, 이제 가운데가. 그때 이제 봉기현 선수가 좌우로 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넣는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공격하면 더 재밌는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천리 선수가 왼발 리시브를 하다가 좀 흔들렸습니다. 신천희 선수는 오른발이 주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왼발 디딤발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 데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방금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로 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는 디딤발이에요, 이게.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동작 중에서. 이런 것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격수들입니다. 봉견의 반격 A코스 깊숙하게 김태환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빠름을 눌러버리는 비거리성 공격이었습니다. 네. 저게 이제 한두 번씩 나왔는데 계속해서 득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15개 다 저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네. 될 수가 없어요. 격구라는 경기가 딱 컴퓨터에서 계산기처럼 딱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재밌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년 B코스! 이번에는 네트가 홍성룡을 잡아주네요. 네, 각도가 조금 더 기가 막히게 꺾이게 되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남철 잘 돌아갔고 홍경훈도 위치 잘 잡았어요. 홍성룡 선수 저 안도의 그런 미소, 표정을 지어주네요. 자, 미소와 함께 매치 포인트에 도달하게 된 오산시청입니다. 5세트는 금방이에요. 11점이니까. 네, 정말 흐름 한번 넘어오면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홍성년 선수가 오늘 서브에서 좀 재미를 못 봅니다. 1세트에는 강하게 잘 들어갔었는데 그 후로는 조금 어렵네요. 네. 또 이번엔 또 강하게 때렸는데 네트에 욕심이 걸렸습니다. 가했던가요? 사실은 이제 이 거리 맞추는 게 어려워요. 네. 안투 서브는 이 공을 던졌을 때 거리를 못 맞추면 범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아마 봉기현 선수도 봉기현 선수가 안축을 서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범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예요. 홍성룡 리시브 살짝 흔들렸는데 살려냈습니다. 끝까지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유지 파트너스에서는. 김석태의 세팅. 홍성룡 B코스. 박남철. 김양훈. 확실히 박남철은 위치를 다 잡았어요. 네. 홍성룡에 대한 위치는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룡 이번에 선택은 다시 한번 같은 코스. 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5세트 접전 끝에 오산시청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쉽네요. 김양훈 세트가 달려갔지만 미끄러져서 잡지를 못했고 아쉬운 유지 파트너스 입장에는 2대2까지 따라갔고 마지막 4세트, 5세트에서 본인의 경기를 하지 못했어요. 네. 아쉽습니다. 3세트의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접전 끝에 오늘 2경기 이어서 3경기까지 풀세트 승부가 나왔는데 3경기의 주인공 오산시청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네 번째 경기죠. 이천 시민족구단과 LG디오스 1위 팀과 2위 팀이 맞붙는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